세계 인류대학이라면 전 세계 한 10개 정도. 너무 짜신 거 아니에요? 아, 그래요? 총장은 그래서 그런 학생들이 연구하고 공부 잘할 수 있게 환경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또 돈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저는 돈을 벌어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총장 된 거예요. 안녕하세요, 김지윤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팬심을 조금 담아서 카이스트의 이광형 총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총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사실 뭐 여러 매체에 이미 많이 나오셔서 생각해보니까 우리나라 대학 총장님들 이름들 중에 아는 분이 제가 이광형 총장님밖에 없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네, 그럼요. 죄송합니다. 아니, 왜 죄송하세요? 워낙에 별명이나 수식어가 많으시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예전 드라마 카이스트에 그 안정훈 씨가 맡았던 괴짜 교수의 모델이었다, 뭐 얘기부터 해갖고 뭐 이렇게 굉장히 흥미로운 에피소드나 스토리들이 많은데 뭐 그렇게 사는 게 쉬운 게 아니다. 아시는 게 아니라 요즘엔 그래도 제가 이제 총장도 되고 그러니까 조금 이제 좋게 봐준 분이 늘어서 다행인데 이상하게 좀 보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럼 다시 메인스트림으로 들어가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죠. 카이스트 총장님께서 메인스트림으로 들어가야 되나라는 생각을 했다는 게 되게 신선한데요. 지금은 그렇다고 보일 수도 있지만은 저는 제 교수 생활 일생 동안 대부분이 아싸였어요.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아싸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뭔가 독특하고 자기만의 세계가 있는 사람들을 되게 좋아해주는 시대가 왔거든요. 네, 좀 그래서 지금도 저보고 이제 괴짜 총장이란 말을 하는데 요즘에는 그게 괜찮아요, 받아들이기가. 제가 이제 총장님 그래서 뒷조사를 하잖아요. 인터뷰를 하려고. 산업공학과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전산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뇌과학을 요새 이제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바이오대공학. 근데 뇌과학이 요새 보면은 굉장히 많이 확장된 느낌이 들어요. 인간이 왜 이런 감정을 느끼는지 이런 심리 쪽으로 가고, 그 무엇보다도 AI와 사실 연계가 돼서 많이 이제 발전이 됐는데, 어떻게 보면은 처음 시작이 산업공학이었고, 그리고 좀 더 확장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어떤 계기가 있으셨어요? 원래 이제 학자는 한우물 파는 게 좋은 일반적으로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거 하다가도 저게 정말 좋은 거고 또 그게 국가적으로 그 사회적으로 꼭 필요하다. 그러면 누군가 해야 되는데 누가 할 사람이 없다. 그러면 나라도 해야 되지 했던 것 같아요. 새로운 걸 하려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그 리소스를 지금 확보를 해야 되고 사람도 모아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그게 되겠냐 이런 비난을 많이 받죠. 새로운 길을 개척하기 위한 어떤 힘듦을 알아주면 좋은데 그것도 안 하고 비난하는 경우들이 더 많아서. 그래서 결국은 제가 이제 미래학을 공부하게 된 거예요. 저를 반대하는 분들이 제가 미워서 반대하는 게 아니라 보는 관점이 달라서 그렇구나. 미래 10년, 20년 후를 보면서 말하는데 그분들은 현지 시점에서 보면서 말하기 때문에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우리 사회가, 우리 국가가 미래지향적으로 가려면은 미래 시점에서 생각하는 인식을 가져야 되겠구나. 교육을 해야 되겠구나 해서 제가 미래전략을 공부했고 미래전략대학원을 만들었고 뭐 그렇게 된 거죠. 그럼 뇌과학을 좀 더 깊이 파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신 거는 언제부터세요? 20년 전이네요. 그러면 2000년대 초반부터? 네, 2000년대 초반에 그러니까 IMF에서 벗어나가지고 이제 IT 산업이 확 클 때예요. 맞아요. 그럼 이 IT 산업 이후에 대한민국 어디로 가야 되는가? 그 다음을 생각하니까 바이오 산업이에요. 근데 바이오 산업을 바라보니까 우리나라에 거의 없는 상태예요. 이걸 그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민간 기부금을 받아서 학과를 만들겠습니다 해서 그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뭐 하냐고 그래서 제가 컴퓨터하고 생물학하고 융합시키는 겁니다. 그랬죠. 그랬더니 아니 본질적으로 생물학하고 컴퓨터는 다른 거다. 그게 융합이 되는 게 아니다. 근데 결국은 제가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세상은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지금 완전히 바이오가 없으면 안 되는 세상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총장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게 사실 그거였거든요. 요새는 이제 뇌과학이 AI랑 완벽하게 지금 막 결합이 많이 돼서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사실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 일반 대중은 뭐 AI라든지 뭐 이런 것도 요새 나오는 거에서 가장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사건 중에 하나가 이세돌 구단하고 알파고하고의 대국 2015년에 있었던 거였거든요. 총장님은 알파고가 이길 거라고 예상하셨어요? 저는 이제 AI를 전공하는 교수로서 초기에 AI를 응원했죠. AI가 1957년에 나와가지고 초기에는 꽉 인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뭐 AI 연구하는 사람들이 아주 좋았습니다. 연구비도 많고 좋아요. 근데 제가 공부하던 이제 90년대 그때는 완전히 AI가 겨울에 들어가지고 연구비도 없고 뭐 대접을 못 받았어요. 근데 알파고가 나와가지고 사람하고 대국한다 그러니까 그래 우리도 좀 볕들 날이 오나 보다 하고서 그 이후로 그러면은 조금 AI계가 많이 폈나요? 그야말로 지금 호황기죠. AI와 우리 인류의 문명에까지 이제 걱정하는 단계까지 이르렀잖아요. 그렇죠. 너무 많이 발전을 해서 지금 이 AI에 대해서 두 가지 시각이 있는 것 같아요. 한쪽은 뭐 이득을 가져다 줄 것이다. 다른 한쪽은 위협이 될 것이다. 총장님 인터뷰랑 이런 걸 좀 찾아봤어요.
이득이 될 것이다 쪽에 조금 더 손을 들어주시는 것 같은 느낌. 긍정적인 쪽에. 연구 자금 때문에 그러신 거 아니에요? 기술이나 도구는 중립적이에요. 뭐가 없어요.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달려 있거든요. 인간이 지금 많은 변화에 적응하고 또 도구를 사용하고 그 개발하는 과정을 볼 때 비교적 결론적으로는 지혜롭게 활용하고 극복해와서 여기까지 완 걸 봐서 앞으로도 지혜롭게 대응하지 않을까 이런 희망을 가져요. 우리 핵무기도 관리하는 기술이 있잖아요. 지금 또 관리하는 제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AI를 관리할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야 되고요. 국제적인 제도를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저는 될 거라고 봐요. 물론 초기에는 그 어려움이 있어요. 지금 국제 공조가 안 되잖아요. 네. 미국과 중국은 뭐 각자 이걸 개발하면 되지 막 이런 식으로 나고 그러는데 결국은 그 사람들도 느낄 테니까 체제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희망을 가져요. 결국 그 제도라든지 기준이라든지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여러 가지 기술, 인간을 진짜 비약적으로 발전시켰던 기술들을 보면은 그거를 끌고 갔었고 그거의 표준을 만들었던 국가가 패권국이 됐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지금 미국하고 중국이 저렇게 싸우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맞습니다.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계가 그러니까 20년, 50년 후에 이제 AI 세계가 될 텐데 그때 그러면 어느 제품이 지배하느냐인데 AI는 중국이 좀 더 발전했다는 얘기도 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보다도 미래를 보기 위해서는 그 분야의 연구 논문이 어떻게 나오는지 특허가 나오는지 그게 미래 지수잖아요. 중국이 더 많아요. 근데 또 미국은 또 장점이 전 세계 인력을 끌어모으는 힘이 있잖아요. 사실 저도 그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까지 어쨌든 강대국 패권국으로 설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세계 가장 우수한 브레인들이 그러면 이거 결국은 패권국이 될 수 있던 거는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잖아요. 미국이 2차 대전 후에 그 독일의 그 우수한 인력들 다 끌어모아서 그래서 전쟁을 이긴 것이고 지금도 미국의 유명한 대학의 연구실 가면은 절반이 미국인이잖아요. 전 세계 우수한 인력이 미국에 가서 열심히 일하고 거기서 칭찬받으면 또 거기서 눌러앉아서 미국인이 되고 그에 반해서 이제 중국은 살려고 가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15억 가지고 싸우는 것이고 미국은 나머지 50억 가지고 싸우는 거기 때문에 저는 미국이 유리한 면이 많다. 카이스트 이야기를 조금 해볼게요. 카이스트가 처음 설립되고 그랬을 때 그 실리콘밸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아는 분들은 다 아시는 프데릭 털만 교수가 자문도 하고 많이 보고서를 썼죠. 관여를 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아마 1924년경일 거예요. 스탠포드의 그 교수, 전자과 교수로서 제자인 휠렛과 패커드 두 학생이 뭐 꼼지락꼼지락 뭐 오실로스코프를 만들어 팝니다. 뭐 이런 거 하니까 너희들 그래 좋아. 나도 돈을 줄 테니까 해봐. 그래가지고 이제 회사 만들어서 그 후에 휠렛 패커드가 성공하니까 주변에 많은 회사도 만들어지고 그래서 오늘날의 실리콘밸리가 그래서 이제 터만 교수를 실리콘밸리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이제 그분이 카이스트를 만드는 게 좋겠다는 이제 제안 보고서를 썼어요. 그래서 이제 카이스트가 만들어졌고요. 터만 교수의 보고서 보면 마지막에 이 학교를 만들어 가지고 성공적으로 잘하면은 이 학교는 세계적인 대학이 되어서 대한민국의 자랑이 될 거다. 오, 이루어진 거죠. 이루어졌죠. 이루어졌죠. 네. 근데 세계 1등 대학은 안 됐어요. 유명 대학이 됐지만은 인류 대학은 되지 못했어요. 세계 인류 대학이라면 전 세계 한 10개 정도 뭐. 너무 짜신 거 아니에요? 아, 그래요? 대한민국이 이제 국가로 별로 보면은 10위권 나라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자체가 10위권이고 각 분야를 보면은요. 축구 선수도 보면은 뭐 손흥민이 뭐 그냥 야구도 있고 세계에서 탑 플레이어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대학은요. 세계적인 플레이어가 없어요. 아, 이거는 우리하고 같이 경쟁하는 두세 개 대학이 직무유기다. 이제는 세계 인류대학이 돼야 된다. 인류대학이 돼서는 지금까지 연구하던 방식, 교육 방식을 벗어나야 된다. 그전에는 우리 소임이 대개 대한민국의 산업 발전을 위한 거였거든요. 미국이나 유럽에서 있는 좋은 것을 빨리 들여다가 산업에 보급하는 게 임무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못 받죠. 이미 있는 거였기 때문에. 그 세상에 없는 걸 해야 돼요, 이제는. 없는 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 상상을 해야 된다. 자유로운 상상을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냥 말로 자유롭게 상상해라. 막 그러면 없는 거 시도해라. 그렇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문화예술을 강조합니다. 문화예술요? 예, 예술이야말로 남이 한 거 절대 반복을 안 해요. 그 정신이 예술가한테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희가 예술가를 학교에 모시고 그 정신을 배우고 있습니다. 어디서 미국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거 해도 그거 우리 바라보지 말아요. 새로운 걸 해야 돼. 거기서부터 다른 걸 해야 돼. 이런 생각으로 저희들이 이제 바꾸고 있죠. 이렇게 해야지 노벨상도 나오고 학교도 1등 대학이 되고 우리 대한민국도 한 단계 점프한다고 봐요. 굉장히 큰 깨달음을 주시는 말씀 같아요. 아, 그런가요? 네. 그래서 그런지 여러 가지 다른 학문들하고 이렇게 약간 뭐 협력을 한다든지 아니면 융합이라고 하나요? 그런 걸 굉장히 많이 추구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봤던 기사에서는 과학기술의학전문대학원을 네, 그런 것도 2025년에 하실 계획이시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보통 의대랑은 다른 거죠? 지금 뭐 의과대학 하면은 이제 진료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필요하죠, 당연히 우리. 근데 의학이라는 건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기술 개발해서 새로 산업을 일으키는 게 또 있어요. 의료 바이오 산업이 전 세계 반도체 시장보다 3배가 커요. 진짜요? 지금 우리 뭐 반도체 잘한다고 그러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보다 3배 커요, 바이오 의료 산업이. 앞으로 더 커질 것 같은데요? 그럼요. 이게 인구가 노령화되고 훨씬 커지죠. 근데 그 시장에서 우리가 지금 몇 퍼센트 먹고 있냐면은 1% 남짓이에요. 진짜요? 그 병원 가면은 네네. 국산 의료 장비 보셨어요? 제가 의료 장비를 체크는 안 해봤지만 없을 것 같은 느낌은 없어요, 들어요. 없어요. 그리고 약 먹을 때 뭐 병 걸려서 약 먹는다 해봐요. 아, 이런 식으로 가서는 우리가 한 단계 올라가기 어렵죠. 그걸 개척해야 돼요. 그러려면 연구를 해야 돼요. 바이오 의료 산업을 키우려면 연구하는 사람이 필요한데 생물학자도 필요하고요. 제조, 전자공학자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데 우리는 퍼즐에서 빠진 데가 연구하는 의사예요. 이제 우리가 그런 걸 해야 되겠다. 이제라도 늦었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1인당 GDP가 3만 5천 불, GDP가 1조 8천억 불, 그런데 청년 실업자가 32만이에요. 그럼 30만 명의 청년 실업자들을 그대로 놔두고 그냥 계속 이게 사회가 건강하게 갈 수가 없잖아요. 일자리를 줘야죠. 일자리 주려면은 지금 있는 우리가 잘하고 있는 산업, 반도체, 전자, 석유화학, 제철, 자동차 이걸 조금씩 더 잘해야 돼요. 학교를 말하면요. 학교를 말하면 지금 98.9점 맞는 거예요. 거기서 1점 더 맞기가 엄청 어렵잖아요. 그쵸. 90점대 올라가면. 근근데 여기서 20점 맞는 게 있어요. 바이오 의료야, 바이오 의료 20점 맞고 있어요. 그거 조금만 노력하면 50점, 70점 가요. 저희 애가 그래요. 그렇습니까? 워낙에 밑에가 깔아줬었기 때문에. 거기서 부가가치 올려가서 산업을 일으켜서 일자리 만들어서 청년들은 일자리 줘야죠. 그래야지 이 나라가 건강하게 가고 우리가 4만 불, 5만 불 시대로 간다고 봐요. 발전할 여력이 훨씬 더 많은 분야다. 그럼요. 예. 근데 제가 그 총장님께서 하고 계시는 여러 프로젝트들 이런 것들 중에서 제일 조금 관심이 있었던 게 육군하고 하는 게 있으시더라고요. 예. 왜냐면은 이제 제가 다녔던 학교가 사실은 이공계가 꽉 잡고 있는 학교라서 워낙에 그 연구실 같은 데 보면 다 DOD라고 하죠. 국방부에서 받은 뭐 프로젝트하고 뭐 이런 연구실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연계가 굉장히 촘촘하게 잘 돼 있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었거든요. 한국에서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었잖아요. 이제 카이스트는 태생적으로 국가를 위한 기관이에요.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게 기술로 군사력으로 지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MIT 같은 그 대학이 뒷받침해 주니까 그게 가능한 거였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정부가 시키는 것도 아니고 요청도 안 했는데 우리는 단과제를 하나 만들었어요. 안보융합원이라 해가지고 군 장성들 모셔다가 강의를 계속하면서 미래 전쟁은 어떻게 될 것이기 때문에 기술이 어떻게 된다. 그걸 자꾸 이제 가르쳐가지고 그러면서 육군에 있는 미래 혁신센터를 카이스트로 초대한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미국에 보니까 미래사령부라고 있어요. 거기 텍사스 A&M 대학 내에 있어요. 미 육군에 또 AI 센터가 있는데 카네기 멜론 대학 속에 있어요. 그걸 저희들도 다 벤치마킹하면서 군한테 카이스트 두라라. 이거는 정부가 요청한 것도 아니고 뭐 돈 대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 군인들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고 모셔다가 가르치고 강의장에 별 개수를 세보면 한 뭐 50개가 있어요. 그분들 다 와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구사항이 생겨서 이런 거 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런 거 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서 이제 정부하고 협의해서 이런 거 개발하는 팀 만들고 막 그러죠. 미래는 기술 전쟁이기 때문에요. 기술을 뺄 수가 없고 또 우리 인구가 줄잖아요. 인구가 줄면 군대 갈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기술이 지켜야죠. 지금 우리가 안 하면 카이스트가 안 하면 그거 할 사람이 없다고 봐요. 그래서 저희가요 또 하나 이제 좀 시도하는 게 이제 우리 학교에도 이제 예비군 있지 않겠습니까? 그 예비군 훈련을 뭐 하나 봤더니 모아놓고 비디오 틀어주고 그러면 안 된다. 카이스트 예비군은 적성맞게 국가에 봉헌을 해야지. 기술 편성을 다 바꿨어요, 저희가. 유사시가 되면은 동네 가서 지키는 게 아니라 군부대, 미사일 부대에 가서 근무하고 전차 부대에 가서 근무하고 이렇게 하도록 지금 편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비군 훈련 시간에는 미사일 공부하고 전차 공부하고 이거 정부에서 시킨 거 아니에요. 미리 신고는 했어요. 혹시 잘못하면 잡아갈 수 있어가지고.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사실은 그랬었거든요. 뭐 드론 이야기 나오고 AI 나오고 뭐 요새 전쟁 누가 우리 그러면 전쟁합니다 하고 선전포고 하냐 먼저 그거 다 윈공에서 이거 끊어놓고 들어간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했는데 실감이 잘 안 났었는데 사실 이번에 우크라이나에서도 그렇고 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도 보면은 정말 다른 차원의 전쟁이 이제 앞으로 더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기술이라는 것이 진짜 중요하다는 생각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근데 좀 뭐 아쉬운 얘기긴 한데 이제 뛰어난 인재라든지 정말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
그런 애들이 우리 때는 과학자 되겠다는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 총장님. 요새는 다른 쪽으로 많이 가잖아요. 물론 이제 뭐 의료 강국이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긴 한데 사실 지금 계속 말씀하셨던 것도 그렇고 저도 평소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 기술력을 가지지 않은 혹은 기술 패권을 가지지 않은 국가가 강대국이나 패권국이 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만큼 살게 된 것도 어떻게 보면은 반도체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이고 이 상태를 유지하려면은 미래에서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는 기술을 이제 치고 나가든지 아니면 그걸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는데 뛰어난 인재들이 좀 아쉬움이 있죠. 아쉬움이 있는데 우리가 더 노력을 해야죠. 그런 가운데서도 다행인 거는 적어도 저희 학교에 오는 학생들은 그게 좋아서 연구하는 게 좋아서 대전까지 오는 거예요. 또 대전까지 그 거리가 일종의 필터링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정말 열정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만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열정을 가진 학생들이 대부분이고 그래서 외국의 교수들도 카이스트 졸업생을 데려가려고 지난 겨울에도 양자 기술에 관해서 MIT 교수 3분이 와서 강의를 했어요. 그중에 한 분은 노벨상 받은 분이에요. 가지고 와서 2주간 머물러서 강의하고 갔어요. 그분들이 왜 오겠어요? 아유, 뭐 카이스트 학생들이 워낙 우수하니까. 관심 있으니까 오지요. 그렇지 않으면 뭐하러 여기 오겠습니까? 그만큼 어려움은 있지만은 우수한 열정적인 젊은이들이 많이 있다. 총장은 그래서 그런 학생들이 연구하고 공부 잘할 수 있게 환경 만드는 거예요. 제가 제일 강조하는 건 뭐냐면 먹고 자는 거예요. 제일 관심이 저는 거예요. 기숙사가 혹시 불편한 게 없는가. 기숙사 밤에 맛이 없잖아요. 뭐 최악이죠. 예.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다양화시켜가지고 이제 맛있게 할까. 열정적인 젊은이들이 몰려와요. 그러면 그 학생들이 만족하고 열심히 이제 연구에 몰입할 수 있게 환경 만드는 게 제 몫이죠. 그러니까 돈 벌러 다니고. 너무 적나라하게 표현하셨어요. 학생들 밥값을 벌러 다니세요, 우리 총장님. 그런데 이제 또 있어요. 이게 약간 여담인데 사실 이제 기숙사나 이제 밥 먹는 거 보면은 제 눈에는 괜찮아요. 왜 우리 학생들은 불만일까? 이렇게 보면은 제가 이제 반성을 해봐요. 저는 국민소득 1인당 10,000불, 아니 이제 100불 때 태어난 사람이에요. 100불, 200불 때 태어난 사람이 눈에 보면은 이게 괜찮아요. 이것도 못 먹고 살았기 때문에. 근데 우리 학생들은 3만 불에 태어난 애들이에요. 그 눈에 보면 이게 눈에 안 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눈높이를 맞추려고 애를 씁니다. 사실 이제 제가 기억하는 것 중에 하나는 카이스트에 이제 여러 교수님들이 계시는데 최근 들어서 우리 총장님 외에 또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이 정재승 교수님이거든요. 그분이 정말 많이 얘기를 하고 다녔어요. 뉴욕대 캠퍼스. 뉴욕에 원래 단독 캠퍼스를 생각을 하시고 계셨는데 지금은 이제 뉴욕대하고 같이 협업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프로그램인 거예요? 처음에 이제 그걸 이제 시작한 동기부터 말씀드리면요. 카이스트의 학생들하고 미국의 MIT 학생하고 비교하면요. 카이스트 학생이 MIT 학생한테 뒤질 게 없다고 봐요. 근데 차이가 있어요. 꿈의 크기가 다르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대기업에 취직하겠다,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뭐 코스닥에 상장하겠다 이거고 MIT 학생은 나스닥에 상장하겠다. 세계를 지배하겠다. 이런 생각하는 거죠. 거기에서 인생이 결정되고 나라의 힘이 정해진다고 봐요. 꿈을 크게 갖게 해야 되겠다. 꿈은 이제 뭐 학생들한테 꿈을 크게 가지라고 말만 해서 돼요. 보여줘야지. 그래서 저는 세계로 특히 지금 현재 세상의 가장 중심지 뉴욕에 가서 학생들 놀다 오라고 저는 그게 기본 동기예요. 그래서 이제 뉴욕에 갔고 학교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다가 아이고 이게 학교 만드는 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전략을 수정했어요. 네네. 기존 대학교하고 연합을 하자. 마침 뉴욕 대학이 우리한테 연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카이스트가 뉴욕에 오고 싶어 한다는 걸 알고서 먼저 연락을 했어요. 너무 잘 된 거죠. 그렇게 유명한 대학이 우리한테 손을 내밀었으니까 우린 비슷한 레벨에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왜 카이스트를 원했냐? 카이스트의 테크, 카이스트의 기술. 그러니까 NYU가 금융, 예술, 여기에서 최고지. 공대는 약해요, 거기가. 자기네 공대를 보강을 하려고 해서 카이스트를 잡은 거죠. 그래서 그 양쪽 교수들이 서로 연구 그룹을 만들어서 연구 열심히 하고 있고, 학생도 지금 많이 교류하고 있고, 또 다른 데도 요청하는 데가 많아요. 카이스트를 요청하는 데가. 특히 아랍권, 사우디. 또 좋네요. 요새 또 막 한참 도약하려고 하니까. 거기에도 캠퍼스를 만들고 있어요. 글로벌하게 만들어서. 우리 회사 중에도 다국적 기업이 있잖아요. 그 예를 들어서 필립스가 어느 나라 기업인지 모르잖아요. 이제 네덜란드라고 잊어버렸잖아요. 네덜란드였어요? 거기서 출발하는 거죠. 근데 잊어버렸어요. 이상적으로 생각하면 카이스트도 한 50년 후에는 카이스트가 어느 나라 대학이지? 이런 거 모를 정도로 글로벌한 대학. 저는 그게 꿈입니다. 굉장히 신선해요. 다국적 기업처럼 특별히 국적이 떠오르지 않고 어느 중요한 나라나 도시에 가면은 항상 그 중심이 되어서 있는 이제 그런 카이스트를 만들고 싶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기업도 그렇고요. 학교도 그렇고 국가에 소속이 돼 있으면 국가의 재정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제 우리나라 GDP 1조 8천억이면은 1조 8천억 속에서 크는 거예요. 화분이 이만한 화분이 있으면 그 속에서 우리가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계속 있으면은 한정돼 있어요. 그래서 미국 화분도 만들고 그 사우디 화분도 만들고 전 세계에서 화분이 여러 개 있어 거기서 같이 크는 거야. 근데 똑같이 다 카이스트 이름을 가지고 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전 세계에 있는 리소스를 다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세계 윤리대학이 되고도 남는 거죠. 그래서 화분을 키우는 전략이 바로 글로벌하게 나가서 많은 학생들 받아들이고 그 재원을 돈을 많이 끌어모으는 거예요. 그 전략이라고 생각을 해요. 되게 멋있어요. 아 그런가요? 네, 꿈은 이루어집니다. 그 일환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게 사실은 제가 좀 찾아봤더니 카이스트가 그 외국인 유학생들을 가장 많이 그럼요. 받아들이는 예. 비율로 봤을 때 굉장히 높더라고요. 우리가 그러니까 뭐 미국 보면 알아요. 미국에 연구실에 가면 절반 이상이 외국인이잖아요. 우리 한국인만 가지고 안 돼요. 이 5천만 가지고만은 이게 세계 1등을 되기가 어려워요. 외국의 열정적인 젊은이들, 한국에 살고 싶은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불러들이고 또 그 사람들 잘 해줘야 돼요. 장학금 줘야 돼요. 그러면 또 돈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저는 돈을 벌어와야 되고 그러려면 한국 돈만 가지고도 부족해. 그러니까 미국 돈도 써야 되고 아랍 돈도 써야 되고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 브레인 개인의 선봉장이신. 예. 저희들이 그런 일도 하는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사실 실리콘밸리 구글도 그렇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전부 인도 사람이죠. 그 외국인들이 지금 와서 CEO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결국에는 정말 뛰어난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일하고 공부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게끔 예.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잘해줘요. 밥도 잘 주고. 예, 밥 잘 주고. 사실 이런 얘기는 다른 데 제가 못 들었었거든요. 다른 인터뷰하신 데에서. 예, 그런 거 네. 같으네요. 예. 새로운 시각이라든지 가지고 계신 카이스트 미래 뭐 이런 거를 얘기를 들어봤는데 마지막으로 총장님께서 꿈꾸시는 카이스트나 한국의 과학계 들어보고 싶어요. 이것도 꿈에 관련된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국의 뭐 카이스트와 이제 과학기술은 한국의 경계를 넘어서 글로벌한 세상에서 플레이해야지 세계를 리드하는 대학이 되고 나라가 된다. 그래서 글로벌 다국적 대학 그것이 꿈입니다. 수많은 인재들이 몰려드는 예. 다국적 대학. 예. 총장님 꿈이 꼭 이루어지실 거라고 네. 믿습니다. 장시간 동안 즐겁게 얘기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